블록 활명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에서 CTO와 밸리데이터 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형규입니다. DSRV는 건강한 웹3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고 미래의 인터넷을 위한 기반을 닦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밸리데이터라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밸리데이터는 구문으로 검증인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밸리데이터는 도대체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는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 데이터를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장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산 원장에 올바른 거래들과 그 결과가 담겨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작된 거짓 거래와 거래 결과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소위 지분증명이라 불리우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의 블록체인에서는 밸리데이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는 해당 원장에 올바른 거래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밸리데이터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업데이트된 분산 원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블록체인에서는 분산 원장을 블록이라고 불리우는 단위로 검증을 하고 합의하기에 밸리데이터는 블록을 검증하고 합의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밸리데이터란 역할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밸리데이터란 블록을 검증 및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를 실행하는 노드를 말합니다. 더불어 밸리데이터라는 단어는 이 노드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사람인 운영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운영자들은 노드가 정상적으로 멈추지 않고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밸리데이터란 밸리데이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노드와 실제로 이를 작동시키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참여자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밸리데이터를 검증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체인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러한 각기 다른 블록체인들은 분산 원장을 검증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에 대하여 블록 프로듀서, 베이커, 컨센서스 노드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증인이라는 용어만으로 밸리데이터의 역할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용어를 섣불리 한글화하는 것은 지양하고 싶어 오늘 영상에서는 검증인 대신 밸리데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검증인이라고 보는 체인의 가치적이거나 정상적인 측면들을 한다고 해서 검증을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밸리데이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밸리데이터 노드를 뜻합니다. 이 밸리데이터 노드는 사용자 간의 거래나 트랜잭션들에 문제가 없는지 기술적으로만 판단을 하고요. 그 어떤 가치나 정성적인 측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반면 또 다른 관점에서 생태계 참여자로서의 밸리데이터로 보면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도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밸리데이터 운영자 관점에서는 가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가치적 판단이 블록체인 원장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생각할 때 반영될 수 있는 경로는 거버넌스 참여를 할 때 투표에 찬성 반대를 던질 때 가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블록체인이 기록이 되는 것으로는 찬성 반대와 같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인 것이지 정성적인 측면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밸리데이터는 체인의 가치나 어떤 정성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검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밸리데이터가 없다면 블록체인에서 어떤 문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에 밸리데이터와 같은 역할이 없다면은 소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거래나 무언가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중앙화된 어떤 주체가 대신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은행이 한다든가 어떤 중앙화된 중간자라고 불리우는 엔티티가 있어서 그 중간자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특히 분산화된 어떤 신뢰를 하지 않는 당사자 간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산화된 검증인 또는 밸리데이터를 부리는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밸리데이터들은 앞서 이야기한 분산 원장의 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터가 블록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밸리데이터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즉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합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토큰을 직접 스테이킹하거나 위임받아서 얻는 지분을 바탕으로 블록 생성 권한을 얻는 방식입니다. 밸리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블록 생성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밸리데이터들은 거래, 소위 트랜잭션들을 포함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파합니다. 이 과정을 밸리데이터가 블록을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밸리데이터들은 이렇게 전달받은 블록이 유효한지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검증 과정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블록에 포함된 거래들을 다시 실행시켜보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시켜서 얻은 결과가 처음 전달받은 블록과 같다면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찬성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 서명하여 네트워크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파받은 찬성 메시지를 밸리데이터들은 수집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 블록을 확정하게 되면서 분산 원장이 업데이트됩니다. 분산 원장을 검증하고 업데이트하는 기술적인 역할 외에 밸리데이터들은 시장 관점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준 밸리데이터를 비롯해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지분을 제공한 토큰 소유주에게는 검증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블록이 생성할 때마다 일정량의 토큰이 새로이 생성되거나 규칙에 따라 토큰을 정해진 풀에서 지급됩니다. 토큰이 새롭게 생성되어 밸리데이터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경우 밸리데이터들이 블록을 검증하고 확정하는 행위는 토큰 개수의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분증명 블록체인에서 밸리데이터에 스테이킹 되는 토큰들은 사거나 팔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밸리데이터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토큰 수가 제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및 커뮤니티의 관점에서도 밸리데이터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분증명 네트워크에서는 체인의 지분에 따라 주어진 투표권으로 체인의 다양한 변경 사항에 대해 결정이 필요할 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밸리데이터들은 위임하고 있는 지분을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밸리데이터들은 위임자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체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터처럼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하는 역할로 또 익숙하게 들어보신 것이 아마 마이너일 것입니다. 즉 채굴자라고 하는 역할인데요. 블록체인이라는 커다란 기술 범주 안에서 각 블록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작업 증명 POW, 지분 증명 POS 등 다양한 방법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업 증명은 특정 문제를 가장 먼저 푼 경우에 블록을 생성하는 권한을 얻는 방식입니다. 작업 증명 블록체인에서 이러한 경쟁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는 역할을 마이너라고 하는데요. 블록 생성에 성공하여 유효한 블록을 생성해낸 마이너는 밸리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마이너는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한다는 관점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블록 생성 과정 중에 다른 마이너와 명시적으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밸리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토큰의 스테이킹과 같은 개념이 없기에 시장 관점에서도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거버넌스 관점에서도 작업 증명 기반의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투표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에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분 증명 네트워크 관점에서 신뢰라는 것은 밸리데이터들에게 스테이킹 되어 있는 토큰의 수량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있는 밸리데이터들만이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밸리데이터가 자신의 소유한 토큰이 아닌 다른 참여자들의 토큰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밸리데이터 운영자에 대한 신뢰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밸리데이터가 분산 원장을 안정적이고 성실하게 검증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를 커뮤니티로부터 쌓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원활한 생태계 참여를 위한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합니다. 밸리데이터들은 체인의 개발팀, 재단 등 다양한 팀과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합니다. 또한 체인의 사용자는 물론 체인 위에서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체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위험 상황에서도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하기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다른 친절한 생태계 참여자로부터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검증해내기 위한 열정과 책임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게 되면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더 많은 위임을 받게 되어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참여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악의적인 공격자도 있어 공격자가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을 올바르지 않은 거래로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르지 않은 거래를 포함시키려는 악의적인 참여자들로부터 블록체인을 보호하려면 새로 생성되는 블록들에 포함된 거래들을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POS 네트워크에서는 선한 밸리데이터가 블록을 검증하더라도 악의적인 밸리데이터가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경우 체인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점유할 경우 올바르지 않은 블록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들은 의도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혼잡하게 하는 방식의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랜잭션 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한 경우 스팸 트랜잭션을 매우 많이 발생시키는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공격이 전체 네트워크 혹은 특정 노드에 가해진다면 네트워크가 혼잡해지고 노드들이 블록 검증을 하는 리소스를 빼앗겨 정상적인 블록 생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트랜잭션 수수료가 너무 낮은 스팸 트랜잭션을 거부하도록 노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트랜잭션 P를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설정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필요에 따라 코드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의 버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과정을 진행할 때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합의 알고리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밸리데이터는 검증 및 블록 생성 과정을 수행할 수 없어 블록을 검증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다수의 밸리데이터에 문제 생기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멈추게 됩니다. 또한 업그레이드 시에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어야 하기에 필요에 따라 노드를 종료한 뒤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종료되어 있는 동안 노드가 블록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다운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이 있어 최악의 경우 다운타임은 줄일지라도 더블 사이닝, 즉 이중 서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서명이란 밸리데이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인데요. 밸리데이터가 동일한 블록에 대해서 두 개의 서명을 제출할 때 발생하며 대부분의 많은 블록체인에서 밸리데이터에게 매우 큰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는 중대한 실책입니다. 아쉽게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줄이면서 이중 서명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업그레이드는 다운타임과 이중 서명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더블 사이닝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한 소프트웨어 자체의 버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밸리데이터들은 업그레이드 시 변경된 코드가 무엇인지 코드 리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테스트넷부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메인넷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밸리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에는 다양한 종류의 밸리데이터가 존재하며 신뢰가 없는 분산화된 참여자들이 함께 체인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밸리데이터인지 평가하기보다는 이들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밸리데이터가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밸리데이터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적인 발전을 중요시하는 밸리데이터입니다. 소위 기술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이들은
체인을 더욱 안정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하여 체인 개발팀과 밀접한 소통을 하며 기술적 결함 등을 해결하는 것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문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수익을 중요시하는 밸리데이터입니다. 소위 재무 투자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들인데요. 이러한 투자자 중심의 밸리데이터들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어 기술적 피드백보다는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 혹은 스테이킹 보상 등 근점적인 수익을 내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거버넌스를 중요시하는 밸리데이터입니다. 이들은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들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며 기술과 수익성보다는 실제 참여자들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보안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밸리데이터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중앙화 거래소 기반 밸리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밸리데이터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노드에 스테이킹된 고객의 자산 안정성을 더욱 중요시하기에 기술적인 면과 시장 면에서 모두 보안과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밸리데이터들은 성격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밸리데이터들이 함께한다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더욱 균형을 이루고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이 올바르게 유지된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체인이 멈추지 않는다는 영속성입니다. 블록체인이 위조되거나 블록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 체인이 멈추고 사용자들이 거래를 포함하여 아무 행동도 하게 될 수 없는 경우 블록체인은 사용자들의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이런 신뢰와 영속성을 유지해주는 것이 밸리데이터의 역할이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나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존재하는 한 밸리데이터는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인 또한 영속성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